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주식시장 돈의 흐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 지나고 난 다음에 7일, 8일 이틀 이제 거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전략이라고 해봤자 크게 세울 것이 있겠나 싶어도 사실은 다음 주 이틀 거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경기 부양책을 정책을 많이 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는 정부 경기 부양에 따른 여러 가지 수혜를 입을 만한 종목들을 부지런히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틀밖에 거래가 없지만 다음 주도 여전히 종목 발굴에 힘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 연휴를 맞아가지고 귀성길 오르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모두 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면은 1월 달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수급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전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약 4조 3천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 그 사이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을 생각해 본다면 기관들이 팔아서 오를 리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 제가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런 외국인들의 매수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만들어 뒀다 이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에 대해서 예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그냥 자기 나름대로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하나의 주관 같은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주관에 의해서 관점에 의해서 향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시나리오 같은 것을 세워두고 시장이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 흘러가지 않는지 지켜보고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간다면 그대로 계획했던 대로 투자를 진행하고 그런데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게 되면 잠시 투자를 멈추고 그 돌발 상황이 시장에 미칠 영향 또 그 돌발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시나리오를 수립을 해야 된다면 그에 맞춰서 또다시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뉴스만 보고 투자한다거나 다른 사람이 세운 어떤 시나리오 같은 것을 보고서 시장에 참여를 한다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세운 시나리오를 참고를 한다면 일단은 투자 성향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전략을 세우는데 나는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단기적인 투자자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황은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시장의 뉴스 같은 것을 볼 때도 그냥 막연하게 뉴스를 보면 뉴스 같은 경우도 어떤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전해지는 뉴스들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 의해서 전해지는 뉴스들도 있는데 그 역시 잘 골라서 봐야 되지. 그냥 자칫 잘못 보게 되면은 굉장히 투자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투자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또 내 투자 성향은 어떻고 저 뉴스는 나에게 맞는 뉴스인지 아니면 저 시황은 나에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참고로 저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시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단타나 해가지고 돈 벌어서 소고기나 사먹고 과자 사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저는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서 불려갈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민연금 관련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납부를 하고 있지만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고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65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흐르게 되면 분명히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 어느 정권이라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그 수령 시기를 70세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다시 바꿔서 수령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 금융권은 한 50세 전후에서 어떻게 퇴직을 하시죠?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하고서는 공무원 65세고요. 다른 분들은 뭐 그 이전에 명태니 여러 가지 어떤 회사를 오래 다니지 못하고 회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굉장히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간 굉장히 어릴 수밖에 없고, 그 기간에 돈이 없다가 보니까 뭐 자영업이라든지 다른 걸 하다 보면은 잘 되면 다행인데 사업이란 것이 성공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자칫 잘못되면 노후에 크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대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그래도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을 수가 있을 때 차곡차곡 자산을 불려가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돈을 다 찾고 난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뭐 즐겁게 사는 게 아니고 이 투자는 장기간 이어져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그런 투자를 조금 즐겁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투자와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균형도 조금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뒀냐 잠시 살펴보면은 우리 가치투자연구원에 배우면 행복합니다 게시판에 보면은 많은 글들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경기에 대해서 한번 쳐봅시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있죠. 제가 10월 26일 날, 미국 주식 시장이 하락이 예상이 되니까 향후 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세워봤고요. 그리고 11월 2일은 앞으로 시장 상승에 대한 베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워봤고,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조금 바빠야 된다. 또 정책 관련 수혜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골라봐야 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제가 적었던 글을 보면은 미국 경기가 이제 하락함에 따라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쭉 시나리오를 세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그 이전에도 물론 좀 세웠죠. 근데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 미국에서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돈을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채권 시장이 돈이 이동할 것이라고 봤죠. 그런데 채권이나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주식시장보다는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면 그런 수익에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게다가 또 아무래도 미국 경기가 둔화가 예상이 되면 금리 인상 속도가 또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신흥국이 어려웠던 이유는 달러가 미국 금리 인상이 급진적으로 되면서 빨라지면서 미국으로 향했기 때문에 신흥국이 어려웠던 건데 미국 금리 인상이 둔화되거나 아니면 동결 쪽으로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신흥국 쪽으로는 다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채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돈을 그 채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동했던 돈이 그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미국 금리 인상 둔화에 따라서 신흥국이 좀 괜찮다고 보는 사람들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흥국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서 결국 우리 한국이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우리 한국으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는 시나리오를 10월 26일 날 세웠어요. 10월 26일 날 세웠고 그에 맞춰서 좀 희망을 가지자. 그때마다 굉장히 힘들었죠. 차트를 보면은 10월 26일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10월 26일 그 이전에 10월 달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하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그때 시장을 냉정하게 살펴보니까 앞으로 신흥국이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돈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그 희망을 좀 가지고 시장을 좀 똑바로 한번 살펴보자는 시나리오를 세워뒀고, 그 이후에 이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만은 이렇게 실제로 외국인들이 돈을 들고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다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투자 성향에 대해서 알고 또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자금 성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주식 투자 왜 하는가 투자의 목적에 대해서도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딱 바탕을 깔고 그 다음에 자신한테 맞는 어떤 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시나리오도 세고 여러 가지 재반 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은 좀 재미도 있어요. 투자라는 것이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정립하기 이전까지는 저의 시황을 참고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의 시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또 각기 다른 어떤 업종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전기전자 업종에 계시는 분도 있고 화학 업종에 계시는 분도 있고 건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 현업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저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흐름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기 자신만의 특화된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기 전까지는 저희 시황을 참고로 하시도 괜찮고요. 또 저희 시황을 참고로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관점과 비교를 해가면서 또 시장에 참여하는 그런 투자를 계획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은 우리 증시는 좀 우호적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적지 않았지만 영국이 노딜 브렉시트를 갖다가 그런 상황에 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지금 영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미 해외로 본사를 옮겼거나 노딜 브렉시트 아니면 브렉시트 때문에요. 아니면 현재 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하고 여차하면은 해외로 이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뉴스 검색해 보면 많아요. 그럼 영국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이 될 거잖아요.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면 영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기업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이 관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이 EU 관세 동맹에 영원히 잔류할 수 있다. 뭐 이런 카드까지 꺼내가지고 여튼 브렉시트 관련해서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도록 노딜 브렉시트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일단 영국도 브렉시트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기업들이 자꾸 영국을 떠나가기 때문에 영국 입장에서는 노딜까지는 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는 동결이 되었습니다. 만장일치로 2.25에서 정책금리가 2.5%로 동결이 되었고요. 이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상 그 동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시황에서. 그런데 이번 주에 좀 희망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겼죠.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그런 시향이 그 내용이 많이 담겼어요. 일단 일부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지속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인내심을 가지겠다. 금리 인상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하지 않겠다 이런 거고 자산 매입 축소 관련해서도 종료 가능성, 긴축을 끝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둔화가 되면서 분위기가 저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신흥국으로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일단은 증시는 우호적인 환경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연휴 쉬는 동안에도 해외는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겠어요. 없겠지만 뭐 굳이 해외 시장을까지는 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설날에 친구들 만나고 뭐 친지들 만나고 가족과 함께 재밌는 시간 보내는데 굳이 그때까지도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거의 중독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식 투자는 매일 본다고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그냥 놀면 돼요. 또 그리고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오래 할 거기 때문에 자꾸 단기적인 이슈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은 그 근시안적인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그냥 다음 주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아두도록 합시다. 일단은 애플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시장이 좀 움직였듯이 알파벳 실적 발표가 4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5일날 또 시정 연설을 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이번에 뭐 트럼프가 미국 경기가 또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아니면 대북 유화 정책 발표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일단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일은 뭐 또 파월 연준 의장은 자주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6일 날도 뭐 발언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현재 분위기, 금리를 갖다가 동결하고 또 경기를 좀 우려하면서 가능하다면 금리까지 낮출 수 있는 그런 발언 분위기에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재확인하는 선에서 일단 진행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7일 중국 외환보유고는 좀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 개정될 텐데 중국 같은 경우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힘들다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정부는 중국이 어렵더라도 돈을 풀 수 있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지 중국 외환보유고가 없다면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외환보유고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다음 주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7월 8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을 하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력들도 이 경기 부양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내가 매수하면 돈을 좀 더 벌 것인가 좀 눈에 혈안이 되어서 찾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계속 경기 부양에 따른 수혜주 찾기 우리는 좀 주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개중에서 이양 종목이 여러 종목 걸러진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한국은행에서 일단 대기업을 제외하고서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 관련해서는 은행들의 대출 형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어떤 보고서를 만들어냈었죠. 우리도 그거 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이 좋고 수급이 좋은 건 당연한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뭐 괜찮았습니다. 시장 자체는 괜찮았고요. 뭐 대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중형주와 소형주는 뭐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대형주 중심으로 괜찮죠. 대형주가 저렇게 괜찮지만 지금 대형주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조정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하시던 대로 뭐 플랜 A 같은 거 사용하시면은 참모들이 매수할 때마다 아니면 뭐 수급이 좀 괜찮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면 되는데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이 일단 좋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기관들은 막 고만고만합니다. 지금 이번 주에 보시는 종목들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했었던 종목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많죠? 굉장히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좋은데 정책 관련 수혜주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저렇게 많이 매수하니까 저거 다 살펴보긴 힘들고 아무래도 사모펀드나 요 투신 있죠. 투신이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을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모펀드나 투신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친구들이 기업체에 있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 정부의 어떤 부처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사실은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그냥 오고 가는 정속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죠. 외국인들보다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를 실제 투자에 활용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투신, 사모펀드도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은 시장은 괜찮아요. 그리고 카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노심초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 경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수혜주를 발굴한다든가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부지런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런 어떤 정부 정책 관련해서 수혜주를 발굴했다 할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실전 주식 테마주 투자 방법, 주식시장 테마주 투자 방법. 경기 부양 관련해서 테마주로 접근할 때는 기대 심리에 의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아무 때나 뭐 전략 없이 투자하지 말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저런 동영상을 살펴보고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면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주간 시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